기름값이 크게 오르며 에너지 빈곤층의 난방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야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청도 지역 귀농 귀촌 인구가 2019년 600여 명에서 지난해 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엔 청도 지역 주민들과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 청도의 정보와 매력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기름차가 와서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풍경 생소하실 텐데요. 대도시엔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돼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기름 보일러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름값, 정확히는 보일러에 넣는 실내 등유값이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 살고 있는 황영자 할머니. 11월 중순이 넘어가지만 집안을 데우기 위해 보일러를 켠 적이 없습니다.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그래 16만 원 사이로 였는 것 같은데 뒤에 였는 건 또 잘 기억도 안 난다만도 그래 욕했는데 원래 지금 열라고 내가 전화할게로 32만 원 가있게 난방 하나도 안 하지. 한 번도 안 돌렸어요. 머리 감는 이에는 안 돌렸어요. 사고 말고는. 이것도 전기장판 켜세요, 밤에? 예, 계속 밤에는 전기장판 이제 낮에는 그래도 끄고 또 전기도 많이 나가잖아요. 지난해 11월 셋째 주 등유값은 리터당 1,092.5원.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1,604.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는 등유 200리터 한 드럼을 67번 넣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130만 원을 주고 겨울을 났다면 올해는 200만 원을 줘야 비슷한 수준의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올렸습니다. 가구당 평균 17만 2천 원이던 지원 단가를 18만 5천 원으로 13,000원가량 늘려 지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연료도 떨어지는 기름 난방 연탄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한테 생존권도 침해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에너지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등유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시적이나마 등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클 때 보일러를 켜지 않으면 새벽에 정말 추운데요. 추위를 견디다 건강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소위 야당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22일 오전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맹성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을 만나 두 법안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2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3,52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9월 중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였습니다. 또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2,744명이 확진됐으며 사망자는 6명입니다. 요즘 각박한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청도에서 귀농귀촌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도 지역 주민들과 귀농 귀촌인이 함께 청도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예비 귀농 귀촌인들은 청도를 미리 경험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귀농 귀촌 축제가 열리는 청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청도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도 귀농 귀촌 축제는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면서 귀농 귀촌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주말 농장과 농촌 체험 등 예비 귀농 귀촌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을 떠나 4년 전 청도에 정착한 이경미 씨는 일상 속에서 청도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제가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 가면 정신이 없어요. 진짜 머리도 아프고 현재 귀농 귀촌하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하시는데 아주 편안하다. 청도 지역 주민들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청도에 정착하는 귀농 귀촌인들을 반깁니다. 귀농 귀촌하셔서 농사 지은 이제 농산물이나 이제 이렇게 먹거리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도 국민으로서 이제 이렇게 귀농 귀촌하셔서 이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청도에서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청도구는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과 가까워 최근 청도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도시 참 지역인데 우리 청도가 대도시를 인접 지역에 있어가지고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어서 우리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뭐 이런 농산물들이 일조량이 높아가지고 생산하기도 좋지만은 또 유통하기도. 청도 지역 귀농 귀촌인은 지난 2019년 633명에서 지난해 84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비 귀농 귀촌인들과 또 선배 귀농 귀촌인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소통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조기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는 그 맞춤형 귀농 귀촌 지원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귀농 귀촌인들을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청도의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이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일상에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소방 정보를 알아보는 소방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죠. 난방용품들 많이 쓰게 돼서 화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관련해서 대구 동부소방서 서종석 예방홍보팀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서종석입니다. 네, 흔히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11월은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네. 따라서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데 난방기구 사용 시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다수의 가연물들이 건조하게 되어 불이 잘 붙고 바람도 많이 불어 연소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화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정이 된 거군요. 그래서 이 11월에 크고 작은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더욱 분주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동부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범시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불조심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의용소방대와 119 시민안전봉사단이 함께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을까요? 네, 우리 동부소방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드리고 기초적인 소방 교육을 실시하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화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기 안전매트, 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배부하는 행사를 추진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는데 어떤 이유죠? 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표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말하는데 이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화재 발생 건수 중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인 반면 사망자 비율은 무려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내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2012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2021년 기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5.4%에 도달했으며 주택 화재 사망자 수는 9.4%로 감소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동부소방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으로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겨울철은 실내 활동이 잦아지면서 전열기구 사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각 가정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셔서 화재 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동부소방서 서종석 예방홍보팀장이었습니다. 주택 임대 기간이 끝나 집을 나가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실제 지난 10월 주택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만 501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공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는데 10월에만 그 금액이 1,087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위 변제액 합계는 6,379억 원에 이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전입 신고를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요. 또 전세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납세 증명서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내년에도 대구의 8개 구군 모두를 2023년 대구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미래교육지구는 신뢰받는 공교육과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각 구군별로 배정하고 대구교육감 2기 공약 사업인 다 행복한 마을 학교를 포함한 지구별 교육 프로그램도 40개에서 51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도의회 등 4개 기관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21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제도 홍보와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